방문해서 가르치는 건 저도 처음이라 긴장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왜 배우시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다른 이제 사서 주는 선물은 좀 다른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좀 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저는 좀 더 이제 의미가 있고 더 감동을 주는 그런 선물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인도로 좀 장기간으로 가는 일이 있었는데 외국 친구들에게 좀 더 의미가 있는 선물을 주면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좀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런 걸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인도 갔을 때 사람들이 그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라는 게 참 목표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목표는 사람들을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주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크기도 달라지고 그림 그리는 재료도 달라지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연습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는 것 이렇게 목표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재료나 그림의 크기나 이런 게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 얘기는 누군가를 직접 보고 그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면 세워두고 그려주겠다 이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어려우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사람 사진을 받거나 찍거나 혹은 찍은 걸 가지고 깜짝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제 보고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물을 보고 그리는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거를 옮기는 그 기술을 이제 익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잘 그리셨어요. 특징도 다 들어있고 비율도 그렇고 또 제가 누굴 그렸는지 알기 때문에 닮았어요. 닮았어요. 이 정도면 지금 그냥 이렇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그리는데 한 40분 정도 4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앉혀놓고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그 사진은 제 거 갤럭시 탭으로 얼굴을 최대한 가까이 나오게 크게 찍어가지고요. 그 갤럭시 탭에 나온 사진을 보고 그렸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체라는 게 있거든요. 각자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 개성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성이 사실 굉장히 그 각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 개성이 잘 살아 있으면 사실 아주 똑같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 특징만 잘 살려져 있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그림만으로도 개성도 잘 들어가 있고 딱 봤어도 누굴 그렸구나 알고 해서 본인의 그냥 이 개성을 잘 살려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여기서보다 조금 더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싶다. 그렇죠. 이제 요걸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선물용으로 그리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인도로 가시면 다 외국인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또 체형도 다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그렇고 얼굴 형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기본 틀, 얼굴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기본 틀을 익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그림은 피아노처럼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뭐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은 매일 가가지고 선생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연습시키잖아요. 네. 오늘 체르니 몇 번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하는 일은 듣고 다음 거 해도 되겠다 요 정도잖아요. 그러면 다음 거 해. 아니면 아직 부족하면 이제 그걸 계속 연습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게 그 피아노의 어떤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림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뭘 연습을 할지 그 연습 방법하고 뭐랄까 노하우 이미 그림을 연습하다 알게 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그 노하우를 그냥 전수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전수해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무지하게 연습하는 거. 저는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전수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저도 인도에 가서 누군가가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 그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크게 그리게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떤 사이즈로 생각을 하세요? 뭔가를 선물을 준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집에 있는 그냥 A4 용지로 그냥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뭐 누군가를 지금 그려본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처음 그리신 거예요? 처음 그린 거예요. 타고난 재주가 있으세요. 지금 나가셔서 직업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가 그림을 좀 그리는데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예 동그라미나 세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모를 요 옆에 세모를 그대로 그리는 것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으면 아 그렇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게 뵙게 되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부딪히니까 아 이게 누구나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라를 알게 됐어요. 간단한 연필 하나를 똑같이 그리는 것도 아 어려울 수 있구나. 맞아요. 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스케치하고 이렇게 색칠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정말 못했거든요, 미술을. 그래서 미술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아니, 저도 미술에 전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러워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도 가기 전에 한 달하고 반 정도, 보름 정도의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래도 스케치하는 거라도 좀 배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어떤 사진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거는 조금 비슷하게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런 거 말고는 저도 아무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실력이시면 조금만 이제 어떤 틀만 제가 잡아드리면 굉장히 확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인도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그 기본 틀을 익히시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그리시게 되니까 저도 그림은 타고났다고는 생각 안 하고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차이인데 많이 그리다가 이렇게 좀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얼굴을 그리는 걸 참 어려워했었는데 왜냐면 얼굴이란 게 조금만 다르게 그려도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아무리 뭐 심지어는 그냥 그대로 베껴볼까 해서 베끼는 시도를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많은 연습 끝에 조금씩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그리는 게 사실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얼굴을 그릴 때 하고는 몇 가지 눈의 착각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거를 인지를 해야 그걸 이제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이게 일종의 노하우인데 요 노하우만 가지고 연습하면 되세요. 그래서 그걸 전수해 드릴 거예요. 우선
그림 크기나 이런 것부터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림은 크면 클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누군가를 줄 때 크면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이렇게, 물론 이제 심플하게 할 수도 있지만 디테일한 게 많이 들어가야 되면 시간도 걸리고 이러면은 이제 힘이 들겠죠. 특히 여행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한데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특징을 살려서 딱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나다, 오 정말 비슷하다, 이 정도 갖고도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조금 더 작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특징을 살려서 빨리 그리는 것은 그게 이제 캐리커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그 특징이 조금 사실은 과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특징 때문에 나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도요 그 특징 때문에 인식하는 거죠. 근데 보통 선물용으로 캐리커처를, 아예 캐리커처는 또 그쪽 방향이 따로 있으니까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여행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는 그것은 약간 실사에 가까우면서도 그 특징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보통 우리가 노트, 여행용 노트를, 저도 이렇게 여행용 노트가 있어서 여기 이제 일기장으로 쓰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주려면 요 정도 크기의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주기 쉬운 요 정도 노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노트를 하나 그냥 갖고 왔어요. 요 정도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드로잉 북이거든요. 드로잉 북은 색칠도 칠할 수 있고, 이거는 커팅이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를 그대로 뜯어가지고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의 드로잉 북을 하나 따로 갖고 다니시면 선물용으로 주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용도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거는, 이제 제가 이 재료, 이제 보통 연필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샤프로 했어요. 네, 샤프로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행을 다니실 때는 물론 연필을 깎으면서, 이 연필 깎는 것도 물론 이제 여유거든요. 이 연필 깎으면서 쉬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긴 한데, 인도에서는 연필이 떨어졌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필기 도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양질의 종이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물론 놀라운 거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 노트, 그 스케치북이 그 하네밀레라는 회사 건데, 이 인도에서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수입한 종이를 따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좀 질 좋은 수입 어떤 필기구나 이런 걸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 막 그 마트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필도 좋지만 샤프나, 혹은 샤프는 너무 가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굵은 심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홀더 펜이 있어요. 이것도 심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을 이렇게 HB, 이게 비싸지도 않아요. 국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EB도 있어요. 이게 조금 진한 이런 거 갈아 끼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나중에는 안 그런데, 처음에 연습하는 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부지런히 하다 보면 연필 깎는 시간도 막 아까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깎는, 누가 옆에서 깎아줬으면 좋겠다, 난 그림만 그리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정말로 이제 막 피를 받아서 막 열심히 할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홀더에 샤프처럼, 샤프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이제 스케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필을 이렇게 깎는 게 좋아서, 이건 이제 굵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날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다 깎고 나서 심을 갈 수 있는 이런 그 뭐라 그래요? 사포. 예, 사포로 뜯어서 버리고 이렇게 하는 용도의 이런 것도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냥 사포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루가 생겨서 이게 사실은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그 성냥갑처럼 그걸 만들어 가지고 깎아서 뚜껑 닫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 제가 그냥 만들어서 써요. 특허를 내진 않았어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필보다도 나중에는 주로 어떤 걸 쓰게 되냐면요, 스케치를 하는 용도로 연필을 주로 쓰게 되고, 뭔가 여기서보다는 연필은 느낌이 좀 부드럽지만 강한 느낌을 주려면,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명암을 좀 강한 느낌으로 주려면 그 다음에 잉크를 쓰게 돼요. 주로 이 순서대로 가게 돼요. 연필을 하다 보면 한계를 느껴가지고 연필은 어떤 진하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잉크를 충전되어 있는 요런 펜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피그먼트 라이너는 물에 번지지 않는 잉크라서 요 잉크로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수채화 물감을 해도 번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색칠을 하고 싶은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또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만년필이에요. 잉크를 채우면 만년필이 힘을 주기에 따라서 굵기를 약간 변화시킬 수 있고, 사각거리는 느낌이나, 만년필은 처음에는 이게 익숙해지기가 어려운데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만년필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실 거예요. 연필로 뭔가를 진하게 채우려면 한참 걸리는데 금방 채워지고, 익숙해지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럼 만년필로 익숙해지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찰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찰필은 연필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걸로 이렇게 문대지면 부드러운 그런 느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찰필은 되게 싸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깎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갈거나 사포에, 그래서 몇 개 사시면 좋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명암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명암을 표현하는 기법이 있고, 이렇게 사선을 그어가지고 진한 곳은 더 여러 번, 흐린 곳은, 밝은 곳은 이렇게 해서 명암 단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 느낌이란 게 나는 요걸 좋아해, 나는 요게 좋아,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 방향으로 쭉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핵심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콤파스. 그래서 오늘 수업 이후로 지금 미리 장만해 둘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콤파스. 오늘 이 콤파스가 왜 초보자들한테 유용하게 쓰일지 요 기술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장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사람의 얼굴 그릴 때요, 몇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 계속 머릿속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비슷한 것 같아, 안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좀 기억이 나세요? 그리면서 뭘 어떻게 내가 발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사람의 얼굴에 가깝게 실사적으로 그렇게 얼굴을 그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는, 지금은 뭐 기술이나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건가? 이 얼굴과 눈의 비율, 코의 비율, 머리 비율, 형태, 이런 게 다 맞는 건가? 어떻게 이런 걸 좀 더 균형 잡게, 더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스트레스긴 하죠. 네, 그리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은 애초에 이런 느낌으로 쭉 가면은 물론 이제 많이 그리게 되면서 조금씩 그 사람의 특징을 살리면서 비슷하게는 갈 수 있거든요. 전혀 그림을 연습 안 하고도 이 정도 실력이시면. 근데 우리 목표가 약간 실사에 가깝게
똑같이 그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그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형태, 얼굴이 뾰족한 사람도 있고 둥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둥그런 얼굴인데 뾰족하게 그리면 애초에 나머지를 안 그려도 어떨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둥그런 얼굴인데 뾰족하게 얼굴을 그렸다. 아, 완전히 거기서부터 나머지는 네. 그리나 마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겠죠. 네, 맞아요. 사람은 딱 얼굴을 봤을 때 그 특징으로 삼는 게 그 헤어, 얼굴 형태, 동그란 얼굴이냐, 뾰족하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눈썹, 눈, 코의 특징, 입 하나하나가 다 그 개성인 거예요. 정말 얼굴은 놀라운 게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쌍둥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알아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눈을 조금 다르게 그렸다. 그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렸는데 코가 조금 다르다? 그럼 또 딴 사람이라고 여기고. 이래서 얼굴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 개성을 잡는 특징들이 너무 다양해요. 헤어스타일부터 해가지고 너무 다양해요.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머릿속에 인지가 있어요, 따로. 그 구글이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편집할 때 같은 사람 막 찾아내잖아요. 그럼 가끔 엉뚱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요청하죠? 맞냐 틀리냐들요? 그 구글 우리한테 요청하잖아요. 우리한테?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야. 약간 뒷모습이 모습이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알아보잖아요. 아 이거 맞아, 미숙이 맞아 얘.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우리 두뇌를 사용해서 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다른 각도에 있어도 다 알아내요. 이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딱 알아내요. 너구나. 30년 만에 만나도 그 특징들이 이미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그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내 스스로가 너무 알아버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포기하게 돼요. 아니네. 그렸어. 아니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그리면 그런 스트레스가 덜해요. 이렇게 좀 대강 비슷하면 이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만족이 높아지니까 우선 핵심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선 그림을 그리는 건 장기 레이스랑 자기한테 어느 정도 힘을 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오늘은 샘플로 가져왔어요. 여기 저작권이 해결된 AI가 그린 사진이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케치북 또 없을 것 같아서 연습은 이걸로 하시고 앞으로 여행 다니면서 그릴 용도로는 요 정도 크기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그리는 건 여기다 해보시고 조금 신경 써서 그리는 건 여기다 해보세요. 이게 이제 좀 쌓아지면 처음에 그린 거하고 나중에 그린 거의 차이를 보면서 또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또 이렇게 하냐면 그림은 이렇게 연습할 때 대강 그릴 때 하고 집중해가지고 내가 잘 그려야지 할 때 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냥 내가 사람 얼굴을 연습해야지 할 때는 머릿속에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그거를 이겨내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렸는데 틀렸어. 이렇게 안 되지. 짜증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꾸 연습하면서 되는데 연습한다고 이렇게 그리면요 그냥 대강 그리게 돼요. 그럼 결국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면 머릿속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냥 마치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거 네모를 네모 그리는 것 같은 느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경지에 올라갔을 때는 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 네모 너무 마음이 편하네. 또 하나 그려볼까? 나는 평생 그냥 네모만 그려야 되겠다. 이제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이제 그려주려고 나 이거 오늘 그려서 줄 거야. 그러면 벌써 거기에 들어가 똑같이 그리려고 애쓰고 머리가 팽팽 도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로 연습을 해야 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것만 드리면 되지 하는데 금방 써버릴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지금은 아주 기초 단계에서 연습이니까 연습을 하되
요걸 따로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집중해서 그려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진짜 누굴 연습해서 누굴 줄 생각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샘플을 이렇게 가져왔고, 자,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이론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 그리는 어떤 이론과 관련해서는 되게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이 A. 루미스라는 화가인데 이미 아주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얼굴 그리는 어떤 기본적인 기법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그림도 잘 그리고 얼굴을요. 얼굴 그리는 기본적인 그 구도, 패턴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에 정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이론적으로 얼굴을 그리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다 알 수 있어요. 뭐 3등분을 한다. 귀의 크기는 눈에서부터 뭐 코 있는 데까지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론적으로 이 사람이 조사를 해서 이미 다 있어요. 유튜브도 사람들은 사실 이미 다른 작가들이 다 이미 정립해 놓은 거를 조금씩 이제 흉내낼 뿐이죠. 이미 그림은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웬만한 책에는 이미 다 잡혀져 있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이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정말 잘 그린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 걸 그대로 하다가는 정말 금방 지쳐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이론은 이미 있지만 이런 건 참고만 하고 이제 빨리 늘으려면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지금 일단 그림의 목적에 맞게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 목표를 또 향해서 가면 조금씩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술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물을 주기 위한 그 정도.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